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세계 대철학자인 37인이 건네는 인생 명언, 심장이 쿵하는 철학자의 말, 엮은이는 알투스 편집부, 발행은 알투스입니다. 이 책은 고대 서양 철학자부터 니체와 아들러에 이르는 현대 철학자, 율고 이를 비롯한 동양의 선인들, 파브로와 같은 대학자들까지 세계 대철학자 37인의 삶과 말을 담은 책입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남다른 비전과 삶의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들이 추구한 학문을 탐구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본질을 꿰뚫고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하는 자세만큼은 기꺼이 배워서 삶에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본질을 보라, 본질을 꿰뚫어라, 그것을 위에 고뇌하라. 그것이 바로 진리를 추구하는 자세일지니. 버트런드 러셀의 이 조언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 아픔을 직시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잃었든 그 대신 당신은 어떤 것을 얻었다. 당신이 무엇을 얻든 그 대신 당신은 어떤 것을 잃는다. 일과 사랑, 인생의 많은 것을 잃고만 산다고 생각될 땐 랄프 알도 에머슨의 이 말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처럼 수백 년 전 철학자의 삶과 말은 동시대의 그 어떤 멘토의 조언보다 더 큰 공감과 깨달음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다 얻을 수도 없고 다 잃을 일도 없다. 당신이 무엇을 잃었든 그 대신 당신은 어떤 것을 얻었다. 당신이 무엇을 얻든 그 대신 당신은 어떤 것을 잃는다. 랄프 알도 에머슨. 랄프 알도 에머슨은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으로 세속의 삶을 멀리하며 자연 속에서 사색을 쌓은 문학적 철인으로 추앙받았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와도 오랜 기간 우정을 쌓으며 생의 가치를 공유했다. 하버드 대학생 시절 그가 썼던 일기는 미국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정신의 발전을 담은 기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개인은 자기 자신이 되려는 용기를 지녀야 하며 자신의 직관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면서 자기 내적인 힘을 신뢰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을 잃는 대신 얻는 것이 있을 것이며 무엇을 얻는 대신 잃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그의 말처럼 성공도 실패도 결국은 자기 내적인 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시작은 위험하지만 어떤 일이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프리드리 니체. 일단 시작부터 시작하라.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신의 죽음을 고한 전복의 철학자다. 그는 기독교 사상에 대한 비판, 영혼 회귀, 권력의 의지 등을 통해 20세기 철학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망치를 든 철학자로 불린 니체는 서구의 오랜 전통을 깨고 새로운 가치를 세우고자 했다. 현대 철학의 시작은 니체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출발부터 위험한 요소들이 많지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니체의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단번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최상의 진보는 늦은 속도로 진행된다. 위대한 업적은 단번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 행로를 한 발 한 발 걸어가며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해야 한다. 세뮤얼 스마일즈. 세뮤얼 스마일즈는 정치개혁가, 도덕주의자, 의사로도 활동했다. 영국 근대화에 기여한 인물로 진정한 개혁은 사회개혁이 아니라 사람개혁임을 깨닫고 자조의 정신을 설파했다.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많은 지혜를 배운다. 한 번도 실패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발견한 일이 없는 것이다 라고 했던 스마일즈. 그는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발전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대표조서인 자조로는 스스로 돕는다는 뜻 그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위대한 성취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단번에 이룰 수 있는 진보는 없다. 근면함과 인내만이 우리를 목적지에 도달하게 한다. 가능하면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보라. 나아가야 할 길을 모르겠거든. 가능하면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보라. 어두운 숲속을 빠져나오면 필시 어느 쪽이 올바른 길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르네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남긴 르네 데카르트. 그는 계몽사상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주체의식을 주장한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다. 체계적인 의심을 통해 사물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록 천천히 걷더라도 곧은 길로 걷는다면 휘어진 길을 열심히 달리는 사람보다 앞설 수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의 상황에 휘둘리며 갈팡질팡하기보다 생각해온 바대로 계속 정진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다 보면 올바른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철학적 고견은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다. 일하는 것만이 치료제가 된다. 일은 인간을 괴롭혀온 모든 병폐와 비참함을 막아주는 위대한 치료제다. 토머스 칼라일. 영국의 비평가이자 역사가인 칼라일의 대표저서는 프랑스 혁명으로 이 책과 얽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다. 칼라일은 모든 인연을 끊다시피 하면서 4년간 이 책의 지필에 매달렸고 달고 친구에게 검토를 부탁했다. 그러나 친구의 집에서 이 원고는 불타버렸고 그는 크게 좌절한 나머지 한동안 폐인으로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벽돌 쌓는 일을 하는 인부들이 기껏 쌓아올린 담장에서 허점이 발견되자 개의치 않고 무너뜨린 후 다시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모습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의 원고를 다시 쓰기 시작했고 초고보다 더 훌륭한 원고를 완성했다.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나면 약자는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디딤돌이라고 한다는 칼라일의 말처럼 좌절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인생의 향방을 좌우한다. 힘들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 주어진 일에 매진하는 것이
불운을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하라.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노력한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염세주의 철학자로 불리는 쇼펜하우어는 인생 후반기에는 칸트의 삶을 모범으로 삼으며 금욕적인 생활을 실천했다. 사교의 번거로움과 낭비를 피하고 고독을 즐기면서 더 가치 있는 일을 찾는 데 몰두했다. 그는 무관심은 관대함의 원천이 될 수 있고 그것은 고독 속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온전히 꼭 필요한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시간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갖게 하는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절대적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규칙. 사회인의 태도에 대한 4가지 원칙. 르네 데카르트. 1. 가장 보편적인 가치에 복종하고 온건하며 신앙을 굳건히 하고 극단적인 의견의 편에 서지 마라. 2. 행동을 취할 때에는 의연하고 명확한 태도를 취하라. 의심스러운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일단 결정을 내린 다음에는 확신을 갖고 그것에 따르라. 3. 주어진 운명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 이전에 자신의 잘못된 욕망을 다스리는 데 주력하라. 4. 위 3가지를 실천하는 바탕 위에서 직업을 선택하라. 근대 철학의 아버지인 데카르트는 인식론을 개척했다. 이후 인식론은 독일 관념론을 거쳐 다시 현상학으로 이어지며 근대 철학의 주요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항상 나라는 존재의 정체부터 스스로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인식론을 바탕으로 사회인의 태도에 대한 데카르트의 정의는 어느 시대에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명료한 삶의 방법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가져라. 벤저민 플랭클린. 벤저민 플랭클린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린다. 경제학자이자 정치가, 과학자이기도 했던 그가 미국에 미친 영향은 워싱턴과 링컨을 넘어선다. 마르크스는 그를 훌륭한 경제학자로 존경했고 데이비드 휴은 그를 신세계 최초의 철학자이자 문필가로 꼽았다. 프랭클린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 독학으로 공부하며 수첩에 인생 지침을 적어다니며 실천에 옮겼다. 자신이 만든 삶의 덕목대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업적을 만들어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수첩에서 발견된 13가지 덕목은 후대인들에게도 훌륭한 삶의 기준이 되고 있다. 1. 절제. 머리가 둔해질 만큼 먹지 말 것. 취해서 마음이 들뜰 만큼 술을 마시지 말 것. 2. 침묵. 타인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말은 하지 말 것. 의미 없는 말은 피할 것. 3. 질서. 자신의 소지품은 모두 자리를 정해놓을 것. 자신의 일은 모두 시간을 정해놓고 할 것. 4. 결단.
해야 할 일을 실행할 결심을 할 것. 결심한 것은 반드시 실행할 것. 5. 전략. 타인 혹은 자신을 위한 일이 되지 않을 용도에는 돈을 쓰지 말 것. 의미 없는 소비를 하지 말 것. 6. 근면. 시간을 허비하지 말 것. 늘 유익한 일에 종사할 것. 필요 없는 행위는 모두 잘라낼 것. 7. 진실. 책략을 꾸며서 타인에게 상처 입히지 말 것. 악의를 품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 발언할 때에도 마찬가지. 8. 정의. 타인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아 손해를 입히지 말 것. 9. 중용. 양극단을 피할 것. 만약 크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모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 걸음 앞서서 참고 화를 다스릴 것. 10. 청결. 신체, 의보, 주거의 불결함을 묵인하지 말 것. 11. 평정. 작은 일, 즉 일상다반사나 피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 것. 12. 순결. 성관계는 건강 또는 자손을 위해서만 맺고 결코 그에 몰두한 나머지 두뇌 회전을 둔하게 만들거나 건강을 해치고 자신 및 타인의 평화로운 생활과 믿음을 깨트리지 말 것. 13. 겸손. 그리스도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을 것. 사는 날까지 명랑하게 살아라.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기에 명랑하게 살아라. 언젠가는 끝날 것이기에 온 힘을 다해 맞서라.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에 기회는 늘 지금이다. 울부짖는 일 따윈 오페라 가수에게나 맡겨라. 프리드리 니체. 니체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더 우월하고 고귀하게 끌어올리는 일이었다. 삶의 문제는 기쁨에 대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즐겁게 철학을 풀어냈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견디기 어려운 진실 속에서도 명랑함을 잃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고통을 치르더라도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가볍고 자유로운 정신을 추구하고자 했다. 그는 지금이 생을 똑같이 다시 살아도 좋다고 느낄 정도로 기쁘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회는 늘 지금에 있고 명랑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삶을 사랑한다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늘을 내일처럼 살아라. 오늘 안에 해야 한다. 내일이 되면 어떤 방해가 생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오늘 하루는 두 번의 내일과도 같다. 벤자민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린은 근면에 관한 가르침으로 유명하다. 조그만 수첩을 만들어 매일 저녁에 그날 하루의 행동을 생각하고 반성하며 계획을 세우며 살았다. 그의 자서전에는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을 뚫으며 근면함과 인내심으로 생지는 밧줄을 갉아 두 동강 낸다라고 쓰여 있다. 심지어 우리는 언젠가 묘지에서 충분히 편하게 잠잘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잠을 줄이고 시간을 아껴 쓰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므로
오늘의 하루를 내일을 2번 맞이하는 것처럼 쓰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이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그것은 하기 싫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실행되지 않는 것이다. 바르이 스피노자. 17세기 유럽의 합리주의 철학자인 스피노자는 최고의 행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철학적으로 추구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의 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성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종교계와 다른 해석을 함으로써 유대교에서 파문당해 고독한 삶을 살게 되었으나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렌즈를 만드는 광학기술자로 생계를 연명해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의 책은 금서가 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자유로운 철학을 추구해 나가면서 진리는 인내와 시간에 따라 저절로 밝혀진다고 주장하며 갖은 고난에도 철학적 연구를 계속 해나갔다. 미리 결론 내리지 마라.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아들러는 심리학자로서는 처음으로 열등감에 주목했다.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그는 어린 시절의 정신적 발달이 인격 형성의 핵심이라는 프로이트 견해에 반대하면서 사람은 타고난 기질적 불완전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열등감을 극복하고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고 이 과정에 실패하면 신경증 증상이 생긴다는 독자적인 이론을 만들었다. 그는 열등감에 의해 무능해진 사람들을 성숙하고 유능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심리요법을 개발했다. 아들러에 따르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제를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자기 책임 회피 성향을 고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경을 탓하며 모든 일의 결론부터 내리는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을 어떻게 경험할지 사람들은 먼저 결정한다. 무엇을 경험해도 같은 결론을 내린다. 그들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 그런 사람에게 당신이 이런 실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해준다면 아마 이런 반응을 할 것이다. 부모나 가정 환경의 문제, 또는 성장 환경의 어려움과 교육의 문제, 혹은 사회나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문제. 그가 어떤 변명을 하든 어떤 알리바이를 대든 그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이다. 알프레드 아들러.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라. 살면서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친한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그들을 생각하면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그립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어떤 대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프리드리 니체. 기독교 사상이 지배적이고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관념론을 따르던 시절, 니체는 영원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대지 위의 삶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다. 현실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철학자답게 그는 기존의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것을 주장했다. 니체는 젊은이를 추락시키는 확실한 방법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대신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이를 존경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의 조언처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만 함께 하는 것은 우물한 개구리로 사는 것과 같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늘 함께하는 사람들조차 멀리 떨어져 거리를 두고 보면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돌아갈 수는 없지만 새로 시작할 수는 있다.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결실을 맺을 수는 있다. 카를 바르트. 스위스의 신학자였던 바르트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잘못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로잡고자 했다. 독일에서 청년기를 보낸 그는 히틀러에 굴복한 독일 교회에 반발해서 독일 밖으로 추방당했다. 그 후로도 현실 참여적인 성직자로서 인권운동에 앞장섰다.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고집하지 않았던 바르트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또 다른 시작으로 삼아 새로운 시도를 하라고 강조했다. 왜 남과 같아지려 하는가? 우리는 남과 같아지려고 자신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교단에 서지 않고 글을 쓰며 살았다. 염세주의자였고 항상 주의를 경계하며 불안해했다. 그는 의지는 모든 자연 현상의 바탕이 되며 우주의 중력에서부터 인간의 자기 의식까지 세계의 본질적인 내면이라고 규정했다. 자연의 힘이나 식물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생물들이 자기를 보존하려는 모든 본성이 그가 말한 의지이다. 따라서 무한한 인간의 의지는 그것을 충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고 욕망을 채우고 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므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는 남과 같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 자신의 잠재력의 대부분을 잃게 한다고 개탄스러워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 2번째 들어갈 때 이미 그 강물은 흘러갔기 때문이다. 헤라클레이토스. 헤라클레이토스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 철학자로 이 세상에 변화 말고 영원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에 충실할 것을 설파했다. 또 태양은 늘 새롭다는 말로 끊임없는 것, 즉 변화를 강조했는데 어느 것도 영원히 존재하지는 않고 모든 것은 생성한다고 말한 그의 생성론은 현대 물리학자들의 이론과도 병행을 이루고 있다. 수천 년 전 고대 철학자들의 생각이 현대 사상가들의 생각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작은 기쁨도 크게 기뻐하라. 작은 일에도 최대한 크게 기뻐하라. 주변의 사람들이 덩달아 기뻐할 정도로 즐겁게 지내라. 즐거워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몸의 면역력도 강화된다.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잡념 따위를 잊을 수 있고 타인에 대한 증오심도 줄어든다.
부끄러워하거나 참지 말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마치 어린아이가 된 듯 싱글벙글 웃으면서 지내라. 프리드리 니체. 니체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온 힘을 쏟아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만족감을 갖고 작은 기쁨도 더 크게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아가기를 멈출 때 우리의 삶은 지극히 평범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분노나 질투의 감정도 잘 다스려야 한다. 스스로 즐거운 기분으로 전진한다면 당연히 잡념이 생기지 않고 타인에 대한 미움도 사그라들 것이며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생각만 하게 될 것이다. 니체는 자신의 주관은 버리지 않되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대자연의 흐름에 맡긴 채 나아가기를 바랐다. 삶이 고달픈 현대인들에게 오직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미래를 만들어가라고 조언하고 있다. 경쟁하지 말고 멀리 바라보라. 산길을 가다 보면 쉬는 것을 잊는다. 앉아서 쉬다 보면 가는 것을 잊는다. 소나무 그늘 아래 말을 세우고 물소리를 듣기도 한다. 뒤따라오던 사람 몇몇이 나를 앞질러 간들 제각기 갈 길 가는 터에 또 무엇을 다툴 것이랴. 송익필. 송익필은 율곡이 우계성원과 함께 우정과 학문을 나누며 조선 성리학의 전성기를 열었던 학자였다. 복잡한 집안 내력으로 인해 노비의 신분이 되기도 했던 굴곡 많은 삶을 살았다. 선대에 이어 여러 정쟁에 휘말리면서 도피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와중에도 수많은 명문을 남겼다. 산행이라는 제목의 위시는 모든 것을 초탈한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람은 모두 제 갈 길을 가게 마련인데 갈 길을 재촉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면서 그저 내 길을 갈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명문이다.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라. 옛날 바다스가 노나라에 날아와 앉았다. 노나라 임금은 이새를 친히 중묘 안에 데리고 와 술을 권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주고 소와 돼지, 양을 잡아 대접하였다. 그러나 새는 어리둥절해하고 슬퍼하였으며 고기도 술도 입에 대지 않은 채 사흘 만에 죽어버렸다. 이것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대하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이지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이 아니다. 장자. 말로 설명하거나 배울 수 있는 도는 진정한 도가 아니며 도는 시작도 끝도 없고 한계도 없다고 했던 장자.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도의 길을 걸으며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던 그는 이 글에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장자는 아무리 타인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고 해도 자신의 방식으로 상대를 위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현명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의 방식을 인정하고 그 본성을 바라봐 줄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는 것에서 좋은 관계는 시작되는 것이다.
얻을 수도 없고 다 잃을 일도 없다. 당신이 무엇을 잃었든 그 대신 당신은 어떤 것을 얻었다. 당신이 무엇을 얻든 그 대신 당신은 어떤 것을 잃는다. 랄프 알도 에머슨. 랄프 알도 에머슨은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으로 세속의 삶을 멀리하며 자연 속에서 사색을 쌓은 문학적 철인으로 추앙받았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와도 오랜 기간 우정을 쌓으며 생의 가치를 공유했다. 하버드 대학생 시절 그가 썼던 일기는 미국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정신의 발전을 담은 기록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개인은 자기 자신이 되려는 용기를 지녀야 하며 자신의 직관으로부터 나온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면서 자기 내적인 힘을 신뢰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을 잃는 대신 얻는 것이 있을 것이며 무엇을 얻는 대신 잃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그의 말처럼 성공도 실패도 결국은 자기 내적인 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시작은 위험하지만 어떤 일이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프리드리 니체. 일단 시작부터 시작하라.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신의 죽음을 고한 전복의 철학자다. 그는 기독교 사상에 대한 비판, 영혼 회귀, 권력의 의지 등을 통해 20세기 철학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망치를 든 철학자로 불린 니체는 서구의 오랜 전통을 깨고 새로운 가치를 세우고자 했다. 현대 철학의 시작은 니체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출발부터 위험한 요소들이 많지만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니체의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단번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최상의 진보는 늦은 속도로 진행된다. 위대한 업적은 단번에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생 행로를 한 발 한 발 걸어가며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에 만족해야 한다. 세뮤얼 스마일즈. 세뮤얼 스마일즈는 정치개혁가, 도덕주의자, 의사로도 활동했다. 영국 근대화에 기여한 인물로 진정한 개혁은 사회개혁이 아니라 사람개혁임을 깨닫고 자조의 정신을 설파했다. 성공보다 실패에서 더 많은 지혜를 배운다. 한 번도 실패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발견한 일이 없는 것이다 라고 했던 스마일즈. 그는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발전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대표조서인 자조로는 스스로 돕는다는 뜻 그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 위대한 성취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단번에 이룰 수 있는 진보는 없다. 근면함과 인내만이 우리를 목적지에 도달하게 한다. 가능하면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 보라. 나아가야 할 길을 모르겠거든 가능하면 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 보라. 어두운 숲속을 빠져나오면 필시 어느 쪽이 올바른 길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르네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남긴 르네 데카르트.
그는 계몽사상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주체의식을 주장한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다. 체계적인 의심을 통해 사물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록 천천히 걷더라도 곧은 길로 걷는다면 휘어진 길을 열심히 달리는 사람보다 앞설 수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의 상황에 휘둘리며 갈팡질팡하기보다 생각해온 바대로 계속 정진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다 보면 올바른 길을 찾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철학적 고견은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다. 일하는 것만이 치료제가 된다. 일은 인간을 괴롭혀온 모든 병폐와 비참함을 막아주는 위대한 치료제다. 토머스 칼라일. 영국의 비평가이자 역사가인 칼라일의 대표저서는 프랑스 혁명으로 이 책과 얽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다. 칼라일은 모든 인연을 끊다시피 하면서 4년간 이 책의 집필에 매달렸고 달고 친구에게 검토를 부탁했다. 그러나 친구의 집에서 이 원고는 불타버렸고 그는 크게 좌절한 나머지 한동안 폐인으로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벽돌 쌓는 일을 하는 인부들이 기껏 쌓아올린 담장에서 허점이 발견되자 개의치 않고 무너뜨린 후 다시 한 장 한 장 쌓아가는 모습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의 원고를 다시 쓰기 시작했고 초고보다 더 훌륭한 원고를 완성했다. 길을 가다가 돌을 만나면 약자는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디딤돌이라고 한다는 칼라일의 말처럼 좌절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인생의 향방을 좌우한다. 힘들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 주어진 일에 매진하는 것이 불운을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생각하라.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 노력한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염세주의 철학자로 불리는 쇼펜하우어는 인생 후반기에는 칸트의 삶을 모범으로 삼으며 금욕적인 생활을 실천했다. 사교의 번거로움과 낭비를 피하고 고독을 즐기면서 더 가치 있는 일을 찾는 데 몰두했다. 그는 무관심은 관대함의 원천이 될 수 있고 그것은 고독 속에서 나온다고 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온전히 꼭 필요한 일에 쓸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시간에 대한 관점을 새롭게 갖게 하는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절대적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규칙. 사회인의 태도에 대한 4가지 원칙. 르네 데카르트. 1. 가장 보편적인 가치에 복종하고 온건하며 신앙을 굳건히 하고 극단적인 의견의 편에 서지 마라. 2. 행동을 취할 때에는 의연하고 명확한 태도를 취하라. 의심스러운 결정이었다 하더라도 일단 결정을 내린 다음에는 확신을 갖고 그것에 따르라. 3. 주어진 운명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 이전에 자신의 잘못된 욕망을 다스리는 데 주력하라. 4. 위 3가지를 실천하는 바탕 위에서
직업을 선택하라. 근대 철학의 아버지인 데카르트는 인식론을 개척했다. 이후 인식론은 독일 관념론을 거쳐 다시 현상학으로 이어지며 근대 철학의 주요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항상 나라는 존재의 정체부터 스스로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인식론을 바탕으로 사회인의 태도에 대한 데카르트의 정의는 어느 시대에나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가장 명료한 삶의 방법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가져라. 벤자민 플랭클린. 벤자민 플랭클린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린다. 경제학자이자 정치가, 과학자이기도 했던 그가 미국에 미친 영향은 워싱턴과 링컨을 넘어선다. 마르크스는 그를 훌륭한 경제학자로 존경했고 데이비드 휴먼은 그를 신세계 최초의 철학자이자 문필가로 꼽았다. 프랭클린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 독학으로 공부하며 수첩에 인생 지침을 적어다니며 실천에 옮겼다. 자신이 만든 삶의 덕목대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업적을 만들어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수첩에서 발견된 13가지 덕목은 후대인들에게도 훌륭한 삶의 기준이 되고 있다. 1. 절제. 머리가 둔해질 만큼 먹지 말 것. 취해서 마음이 들뜰 만큼 술을 마시지 말 것. 2. 침묵. 타인 혹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말은 하지 말 것. 의미 없는 말은 피할 것. 3. 질서. 자신의 소지품은 모두 자리를 정해놓을 것. 자신의 일은 모두 시간을 정해놓고 할 것. 4. 결단. 해야 할 일을 실행할 결심을 할 것. 결심한 것은 반드시 실행할 것. 5. 전략. 타인 혹은 자신을 위한 일이 되지 않을 용도에는 돈을 쓰지 말 것. 의미 없는 소비를 하지 말 것. 6. 근면. 시간을 허비하지 말 것. 늘 유익한 일에 종사할 것. 필요 없는 행위는 모두 잘라낼 것. 7. 진실. 책략을 꾸며서 타인에게 상처 입히지 말 것. 악의를 품지 않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 발언할 때에도 마찬가지. 8. 정의. 타인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아 손해를 입히지 말 것. 9. 중용. 양극단을 피할 것. 만약 크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모욕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 걸음 앞서서 참고 화를 다스릴 것. 10. 청결. 신체, 의보, 주거의 불결함을 묵인하지 말 것. 11. 평정. 작은 일, 즉 일상다반사나 피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 것. 12. 순결. 성관계는 건강 또는 자손을 위해서만 맺고 결코 그에 몰두한 나머지 두뇌 회전을 둔하게 만들거나 건강을 해치고 자신 및 타인의 평화로운 생활과 믿음을 깨트리지 말 것. 13. 겸손. 그리스도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을 것. 사는 날까지 명랑하게 살아라. 죽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기에 명랑하게 살아라.
언젠가는 끝날 것이기에 온 힘을 다해 맞서라.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에 기회는 늘 지금이다. 울부짖는 일 따윈 오페라 가수에게나 맡겨라. 프리드리 니체. 니체에게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더 우월하고 고귀하게 끌어올리는 일이었다. 삶의 문제는 기쁨에 대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즐겁게 철학을 풀어냈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견디기 어려운 진실 속에서도 명랑함을 잃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고통을 치르더라도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가볍고 자유로운 정신을 추구하고자 했다. 그는 지금이 생을 똑같이 다시 살아도 좋다고 느낄 정도로 기쁘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회는 늘 지금에 있고 명랑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삶을 사랑한다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늘을 내일처럼 살아라. 오늘 안에 해야 한다. 내일이 되면 어떤 방해가 생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오늘 하루는 두 번의 내일과도 같다. 벤자민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린은 근면에 관한 가르침으로 유명하다. 조그만 수첩을 만들어 매일 저녁에 그날 하루의 행동을 생각하고 반성하며 계획을 세우며 살았다. 그의 자서전에는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방울이 돌을 뚫으며 근면함과 인내심으로 생지는 밧줄을 갈가 두 동강 낸다라고 쓰여 있다. 심지어 우리는 언젠가 묘지에서 충분히 편하게 잠잘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잠을 줄이고 시간을 아껴 쓰라고도 강조했다. 특히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므로 오늘의 하루를 내일을 두 번 맞이하는 것처럼 쓰고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이다.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그것은 하기 싫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실행되지 않는 것이다. 바르이 스피노자. 17세기 유럽의 합리주의 철학자인 스피노자는 최고의 행보,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철학적으로 추구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그의 말은 널리 알려져 있다. 성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종교계와 다른 해석을 함으로써 유대교에서 파문당해 고독한 삶을 살게 되었으나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렌즈를 만드는 광학기술자로 생계를 연명해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의 책은 금서가 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자유로운 철학을 추구해 나가면서 진리는 인내와 시간에 따라 저절로 밝혀진다고 주장하며 갖은 고난에도 철학적 연구를 계속 해나갔다. 미리 결론 내리지 마라.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아들러는 심리학자로서는 처음으로 열등감에 주목했다.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그는 어린 시절에 정신적 발달이 인격 형성의 핵심이라는 프로이트 견해에 반대하면서 사람은 타고난 기질적 불완전성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열등감을 극복하고 보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고 이 과정에 실패하면 신경증 증상이 생긴다는 독자적인 이론을 만들었다. 그는 열등감에 의해 무능해진 사람들을 성숙하고 유능한 방향으로 인도하는 심리요법을 개발했다. 아들러에 따르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제를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자기 책임 회피 성향을 고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환경을 탓하며 모든 일의 결론부터 내리는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을 어떻게 경험할지 사람들은 먼저 결정한다. 무엇을 경험해도 같은 결론을 내린다. 그들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 그런 사람에게 당신이 이런 실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해준다면 아마 이런 반응을 할 것이다. 부모나 가정 환경의 문제, 또는 성장 환경의 어려움과 교육의 문제, 혹은 사회나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문제. 그가 어떤 변명을 하든 어떤 알리바이를 대든 그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이다. 알프레드 아들러.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라. 살면서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할 때가 있다. 친한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그들을 생각하면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그립고 아름답게 느껴진다. 어떤 대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프리드리 니체. 기독교 사상이 지배적이고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관념론을 따르던 시절, 니체는 영원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대지 위의 삶을 사랑하라고 가르쳤다. 현실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철학자답게 그는 기존의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것을 주장했다. 니체는 젊은이를 추락시키는 확실한 방법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대신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이를 존경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의 조언처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만 함께 하는 것은 우물한 개구리로 사는 것과 같다. 또한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늘 함께하는 사람들조차 멀리 떨어져 거리를 두고 보면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돌아갈 수는 없지만 새로 시작할 수는 있다.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결실을 맺을 수는 있다. 카를 바르트. 스위스의 신학자였던 바르트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잘못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로잡고자 했다. 독일에서 청년기를 보낸 그는 히틀러에 굴복한 독일 교회에 반발해서 독일 밖으로 추방당했다. 그 후로도 현실 참여적인 성직자로서 인권운동에 앞장섰다.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고집하지 않았던 바르트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또 다른 시작으로 삼아 새로운 시도를 하라고 강조했다. 왜 남과 같아지려 하는가? 우리는 남과 같아지려고 자신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는 교단에 서지 않고 글을 쓰며 살았다. 염세주의자였고 항상 주의를 경계하며 불안해했다. 그는 의지는 모든 자연 현상의 바탕이 되며 우주의 중력에서부터 인간의 자기 의식까지 세계의 본질적인 내면이라고 규정했다. 자연의 힘이나 식물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생물들이 자기를 보존하려는 모든 본성이 그가 말한 의지이다. 따라서 무한한 인간의 의지는 그것을 충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고, 욕망을 채우고 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기므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는 남과 같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잘못된 생각이 자신의 잠재력의 대부분을 잃게 한다고 개탄스러워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 없다. 2번째 들어갈 때 이미 그 강물은 흘러갔기 때문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 철학자로 이 세상에 변화 말고 영원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에 충실할 것을 설파했다. 또 태양은 늘 새롭다는 말로 끊임없는 것, 즉 변화를 강조했는데, 어느 것도 영원히 존재하지는 않고 모든 것은 생성한다고 말한 그의 생성론은 현대 물리학자들의 이론과도 병행을 이루고 있다. 수천 년 전 고대 철학자들의 생각이 현대 사상가들의 생각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작은 기쁨도 크게 기뻐하라. 작은 일에도 최대한 크게 기뻐하라. 주변의 사람들이 덩달아 기뻐할 정도로 즐겁게 지내라. 즐거워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몸의 면역력도 강화된다.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잡념 따위를 잊을 수 있고 타인에 대한 증오심도 줄어든다. 부끄러워하거나 참지 말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마치 어린아이가 된 듯 싱글벙글 웃으면서 지내라. 프리드리 니체. 니체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온 힘을 쏟아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만족감을 갖고 작은 기쁨도 더 크게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아가기를 멈출 때 우리의 삶은 지극히 평범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분노나 질투의 감정도 잘 다스려야 한다. 스스로 즐거운 기분으로 전진한다면 당연히 잡념이 생기지 않고 타인에 대한 미움도 사그라들 것이며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는 긍정적인 생각만 하게 될 것이다. 니체는 자신의 주관은 버리지 않되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대자연의 흐름에 맡긴 채 나아가기를 바랐다. 삶이 고달픈 현대인들에게 오직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미래를 만들어가라고 조언하고 있다. 경쟁하지 말고 멀리 바라보라. 산길을 가다 보면 쉬는 것을 잊는다. 앉아서 쉬다 보면 가는 것을 잊는다. 소나무 그늘 아래 말을 세우고 물소리를 듣기도 한다. 뒤따라오던 사람 몇몇이 나를 앞질러 간들 제각기 갈 길 가는 터에 또 무엇을 다툴 것이랴. 송익필. 송익필은 율곡이 우계성원과 함께 우정과 학문을 나누며 조선 성리학의 전성기를 열었던 학자였다. 복잡한 집안 내력으로 인해 노비의 신분이 되기도 했던 굴곡 많은 삶을 살았다.
선대에 이어 여러 정쟁에 휘말리면서 도피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와중에도 수많은 명문을 남겼다. 산행이라는 제목의 위시는 모든 것을 초탈한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람은 모두 제 갈 길을 가게 마련인데 갈 길을 재촉한들 무슨 소용이 있냐면서 그저 내 길을 갈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명문이다.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라. 옛날 바다스가 노나라에 날아와 앉았다. 노나라 임금은 이 새를 친히 중묘 안에 데리고 와 술을 권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주고 소와 돼지, 양을 잡아 대접하였다. 그러나 새는 어리둥절해하고 슬퍼하였으며 고기도 술도 입에 대지 않은 채 사흘 만에 죽어버렸다. 이것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대하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이지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이 아니다. 장자. 말로 설명하거나 배울 수 있는 도는 진정한 도가 아니며 도는 시작도 끝도 없고 한계도 없다고 했던 장자.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도의 길을 걸으며 자연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던 그는 이 글에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장자는 아무리 타인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고 해도 자신의 방식으로 상대를 위하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현명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의 방식을 인정하고 그 본성을 바라봐 줄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지 않는 것에서 좋은 관계는 시작되는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심장이 쿵하는 철학자의 말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